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6월 24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시장이 3000포인트를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단숨에 3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9% 급등과 함께 310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도 2% 급등과 함께 오랜만에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족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방산 관련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파란불이 들어왔고,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아울러 조선주라든지 카카오 그룹주, 또 금융주까지 다양한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모처럼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이 있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도 모처럼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어제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이었고, 또 거래대금이 18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최근보다도 오늘은 더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많은 거래대금이 실렸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 외국인은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18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래도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4500억, 그리고 어제는 2600억이었죠. 그래서 합치면 이틀 동안에 70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풍산.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한국전력, 카카오, 네이버,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로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0.9%의 나스닥은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9%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물론 반도체도 0.6%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오늘 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은 2%, 그리고 중국 증시도 1%의 상승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국내 시장의 흐름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31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최근에 국내 시장이 크게 탄력을 받고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더 큰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반도체 지수라든지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어제 종가까지 무려 33%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시장의 여러가지 요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있죠. 그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만의 이슈를 넘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흐름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줄 때 더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다리던 이슈가 있었잖아요. 자, 주말 사이에 이란의 공습이 있었고, 그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쟁 리스크가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나왔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1시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었죠.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3100포인트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 중동발 리스크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 시장을 급격하게 꺾어 내리진 못하겠지만 상승을 제한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조금은 해결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상승을 조금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게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세 이슈도 조금은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중동발 리스크까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크게 누를 수 있는 이슈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19600포인트인데 이게 올 초 고점이었죠. 자, 2만 포인트를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코스피는 한 번 더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당시 20년에서 21년 초였죠. 그때는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도 보면 반도체, 조선, 또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업종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도 꽤나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코로나 당시라든지 또 현재 25년 6월 그때와 시장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종들의 지금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그 상승폭은 업종마다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늘 삼성전자가 6만원을 지금 돌파하긴 했지만 결코 다른 업종 대비 더 많은 상승이 나왔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에코프로가 12%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오늘만의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오지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상승이 나왔었고 또 내일도 기대가 되고 다음 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2차전지 관련주의 반등이라든지 또 약간은 주춤거렸던 업종들이 있었죠.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 초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4월, 5월, 6월 별다른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금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추세 반등의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시장 대비 다소 힘이 약한 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오늘은 여러가지 로봇 관련주의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로보티즈, 오늘은 7% 빠지고 있지만 어쨌든 최근의 추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는 업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움직였던 그 방향성을 본다면 오히려 시장 안에서 그 추세를 잡고 꾸준하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업종으로 공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좋게 보던 업종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였죠.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주들, 이쪽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오늘 하이닉스를 보면 HBM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7.6%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종의 수단매가 조금씩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냐 또는 HBM 관련주냐.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 오늘은 네이버를 중심으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니까 HBM 관련주 쪽에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의 조정이 나온다면 하이닉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HBM 관련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 급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2% 급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살짝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상승이 나는 업종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었고 그 제한된 업종이 카카오 그룹주하고 또 네이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동발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업종들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만큼은 조금은 쉬어가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로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은 파란불이 나오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늘은 카카오의 흐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죠. 어제 네이버에 비해서 조금은 쉬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는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너무나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만큼 그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 게임즈까지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저는 카카오 그룹주의 모든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카카오 그룹주라 하여금 정말로 몇 년 만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갔던 것은 현대차증권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이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고점에서 나왔다, 또 하나는 저점에서 나왔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구간입니다. 3년 동안 주가가 내렸었고 처음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본격적으로 추세를 돌릴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은, 자, 최근에 카카오의 흐름 있죠? 이 종목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물론 상한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추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고점보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쩌면 추세 하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점보다는 저점에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장중한테 3100포인트도 돌파했습니다. 이게 중동발 리스크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행보를 보면 정말로 휴전일까? 한편으로 조금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만 더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뉴스를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랜만에 3100포인트를 터치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